국민의힘에서는요, 김민석 후보자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의 한 빌라, 이걸 둘러싼 석연찮은 임대차 계약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된 의혹, 어제 주간조선을 통해서 처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지난 2019년 김 후보자가 어머니와 함께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목동에 있는 어머니의 소유의 빌라는 전세로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인물이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한 법인의 임원을 지낸 건설업자 이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이 설립한 법인에서 2004년까지 이사장을 맡았고 이후 2016년까지 이사로도 활동했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김 후보자의 아내와 김 후보자 지역구 사무총장인 유모 씨도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서 국회에는 인사청문 요청안엔 이런 경력이 빠져 뒷말을 낳았습니다. 건설업자 이모 씨는 2019년 3월 김 후보자 어머니 집에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계약기간 1년에 전세 2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이 빌라 공시가격은 1억 6천만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 측과 전세 계약을 하고 1년 반 사이에요. 김 후보자의 모친이 갖고 있던 빌라와 관련해서 추가 임대차 계약이 2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그 내역이 영 석연치가 않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들 추가 계약 대상자가 모두 김 후보자의 가족이라는 점, 이것도 특이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자 이 씨가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에 전세 계약을 하고 한 달여 만에 새로운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계약자는 바로 김 후보자의 아내였습니다. 2019년 4월 김 후보자의 아내는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마치고 한 달 뒤쯤 시어머니 소유 빌라로 전입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후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김 후보자와 사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설업자 이 씨는 김 후보자 모친과 전세 계약을 맺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를 해지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 씨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김 후보자 어머니 집에 회사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는지, 그러고 나서 또 왜 속성으로 해지를 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또 왜 김 후보자 아내가 공시가격보다 1억가량 많은 돈을 주고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 소유, 그것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두고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에 전세 계약자로서 전입신고까지 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합니다. 석연치 않은 거래는 또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1년여가 지난 뒤에는요. 이번에는 김 후보자의 장모, 그러니까 이전 그 전세 계약 체결 당사자죠. 김 후보자의 부인의 어머니가 딸에 이어서 곧이어서 같은 집에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김 후보자의 아내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1년여가 지나 2020년 8월 경에는요. 김 후보자의 장모가 이 같은 집에 2억 8천만 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빌라와 관련해서는요, 어제 김 후보자가 쓴 해명글에 매달 평균 140만 원씩 세금이 늘어나는 혹독한 압박을 피하고자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해 분납 시도도 해봤다라고 말한 대목이 있어서 이 연관성도 주목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임대 계약 사례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특히 건설업자 이모 씨의 계약에 대해서는요. 전세 계약을 위장해서 모종의 불법적이거나 또는 편법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계약들과 관련해 임대차 관련 계약서나 전세금 이동에 대한 이체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건설업자 이 씨가 전세금 명목으로 준 2억 원이 이 불법 정치 후원금 성격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했는데요. 인사청문특위위원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건설업자 이 씨와 김 후보자의 연결고리죠.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설립한 사다법인 관련 경력 서류가 인사청문 요청안에 누락된 점을 지적하면서 바로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인의 이사를 역임했고 지역의 건설업자가 실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청문회에서의 추궁을 예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프로보노 코리아의 이사였던 분이 과연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전세 대금이라고 표시된 2억 원 정도를 빌려주는 데 대한 어떤 담보 형식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러한 부분도 또 청문회 과정에서 진상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본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네, 김 후보자는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야권에서 쏟아진 지명 철회,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모든 문제에 대해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하겠다며 정면 돌파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가 모친 빌라 임대 계약 의혹에 대해 묻자 답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상황 보고 오시죠. 제 총리 지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없는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해 갈 것입니다. 그 모친 빌라에 대해서도 좀 자금 의혹이 하나 좀 제기되는데 여기 대해서 좀 입장해 주세요. 여기는 어느 채널인가요? 저희 지금 다 풀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현재 한국의 민주적 상황에 대해서 외신 기자들의 관심도 많았고 아주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친 빌라 자금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 한 건, 두 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주간조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목동의 한 빌라, 여기에 2년여에 걸쳐서 전세건이 3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건은 김 후보자와 가까운 곳으로 보이는 건설업자가 했는데 그분은 한 달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갔고요. 그에 뒤이어서 들어온 사람은 김 후보자의 부인이고 그로부터 또 1년여 만에 다시 또 들어온 사람은 김 후보자의 장모, 그러니까 김 후보자 처의 어머니인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눈길이 끄는 거는 바로 김 후보자 부인이 바로 시어머님의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전입 신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보도를 보면은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이미 김 후보자와 함께 여의도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 후보자의 어머니의 그 목동 소유 빌라가 전세로 지금 나왔던 건데 거기에 정작 김 후보자의 부인은 전세 계약을 맺고서 전입 신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액이 또 1억 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도 제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고요. 상식적이지도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상당히 어렵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명백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의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계약자인 이 좀 사업가,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 김 후보자의 정치적 후원을 하면서 이 전세 계약의 형태로 돈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의혹의 핵심일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2억이라는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 돈의 주고받은 부분을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전세금을 반환한 그러한 것들이 계좌로 송금을 했다고 한다면 그 송금 내용만 밝히면 될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이상하죠. 이상하고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김 후보자의 문제는 처음에 재산이 한 2억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청빈한 이미지를 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빈하게 사는 거는 자신의 재산 사이즈에 맞춰서 그 살림 규모가 상당히 작아야 청빈한 건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강모 씨, 이모 씨 하면서 마치도 표현은 뭐하지만 스폰서를 하는 것처럼 물론 다 이제 꾼 돈을 갚았다고는 하는데 거기다가 또 그 미국의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그런 대학에 또 자식을 유학 보냈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본인이 수입으로 번 돈보다 지출한 돈이 훨씬 많고 갚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갚은 돈보다 갚아야 할 원금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소명이 안 되고 본인은 마치도 이것이 표적 수사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표적인지 이 빌라만 하더라도 이 씨라는 사람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데 이 씨와 김민석 후보자 간에는 또 무슨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사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요번에 경력 증명서에서 또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 계약을 하고 한 달 만에 이 사람이 해지를 했어요. 근데 보통 계약하고 해지하면은 위약금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이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름아름 좀 이상하다. 그런데 시원하게 소명이 안 된다. 여론은 나빠지는데 민주당은 숫자만 믿고 지금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